안녕하세요. 2학년 화학 선택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또 여지없이 온라인 강의로 수업을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단원이 바뀌어서 바로 뭘 배우게 되냐면 산화 환원을 우리가 다루게 됩니다. 자, 산화 환원을 우리가 다루게 되는데 산화냐 환원냐를 이제 판단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 산화냐 환원냐를 판단하는 방법에는 크게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바로 산소 가지고 하는 방법, 그 다음에 전자 가지고 하는 방법, 그 다음에 1학년 때 배우진 않았지만 산화수를 가지고 판단하는 방법. 그래서 산소와 전자는 우리가 어느 정도 한계점이 조금, 한계점이라기보다는 좀 불편한 점이 있지만 이 산화수, 세 번째로 배우는 이 산화수는 모든 산화하는 반응에서 다 찾아낼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산화환원을 찾아야 된다면 이 산화수법으로 찾는 연습을 해주는 것이 좋아요. 자, 어쨌든 우리 산소 가지고 하는 산화하는 반응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복습을 1학년 때 했지만 복습을 하는 시간을 첫 번째 시간으로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산소 이동에 의한 산화 환원 같은 경우 산소를 얻는 반응을 산화라고 그러죠. 산소를 잃는 반응을 우리가 환원이라 부릅니다. 그래서 구리가 산소를 가지고 있지 않다가 산소를 가진 모습으로 바뀌는 것, 산화가 되겠죠. 자, 산소를 가지고 있다가 산소를 가지지 않은 모습으로 바뀌는 것, 우리가 환원이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자, 이런 산화환원 반응은 항상 동시에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자, 이게 지금 뭐가 일어났냐면 산화가 일어나는데 이 반응 어디선가 뭐도 일어나고 있다? 환원도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단지 지금 이 화학 반응식 같은 경우 산소가 있다가 없는 것을 찾기가 좀 힘들 뿐이죠. 자, 그래서 눈에 잘 안 보일 수도 있지만 산화수법이란 걸 잘 사용하게 되면 이 친구가 이렇게 될 때 우리가 환원이 일어난다라는 것을 나중에 아주 쉽게 찾아낼 수가 있어요. 어쨌든 어떤 화학 반응식이 존재한다면 산화와 환원은 동시에 일어난다. 자, 거기다가 양적 동시성이라는 것은 산화되면서 얻은 산소수, 환원되면서 잃은 산소수는 어떻게 해야 된다? 같아야 된다라는 얘기죠. 자, 여기서 하나만 예를 들면 이렇게 변신하는 거는 있다가 사라진 거죠. 뭐가 일어났냐면 환원이 일어났고 수소가 물이 되는 것은 가지고 있지 않다가 산소가 붙었죠. 산화가 일어났습니다. 자, 산화하는 과정에서 산소가 하나가 붙었다면 환원하는 과정에서는 산소가 하나가 떨어져 나가죠. 이렇게 얻은 산소수, 잃은 산소수는 같아야 된다. 그게 우리가 산화환원의 동시성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예를 가지고 다시 한번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자, 도가니에 구리가루를 넣고 구리가루는 당연히 CU 고체가 되겠죠. 가열을 한다. 자, 구리가 더욱더 반응이 잘 일어나도록 가열해 주는 겁니다. 자, 가의 생성물이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가 같은 경우는 무슨 반응이 일어나느냐? 자, 구리가 산소와 만나는 반응을 일으키게 되고 가열하면 더 빨리 일어납니다. 그래서 뭐가 만들어졌냐면 CuO라는 물질이 만들어지죠. 이게 바로 가의 생성물, 바로 CuO. 자, 이름은 우리가 정확하게는 산화구리2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탄소가루를 섞어 라고 되어 있죠. 자, 나의 반응은 뭐냐면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CuO 산화구리가 뭐하고 탄소가루 C가 되겠죠. 섞고 가열해서 생성된 기체를 석회수에 통과시킨다. 그 얘기는 어떤 기체가 나왔다는 얘기죠. 그죠? 자, 그러면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어떤 기체가 나왔을까? 그런데 그 기체가 뭔지 알기 위해서 석회수에 통과시켰고 석회수가 뿌옇게 흐려졌다면 여러분들 아마 많이 들어본 기체겠죠? 바로 이산화탄소 기체가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다시 여기 보면 검은색 가루가 다시 붉게 변했다는 것은
요 산화구리 2가 검은색인데 다시 붉은색으로 바뀌죠. 잘 알다시피 첫 번째 가 반응에서 구리가 붉은색인데 산화구리 2가 되어서 검은색이 되었다면 검은색이 다시 붉은색으로 바뀌었다면 뭐가 만들어졌다? 구리가 만들어졌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런 다음에 가식도 나식도 우리가 반응물과 생성물을 다 썼고 우리가 화학 반응식을 완성, 즉 개수를 맞추는 작업을 한번 해볼게요. 산소가 2개가 있으니까 가에서 산화구리 속에 산소는 하나밖에 없죠. 그래서 산화구리가 2개가 돼야 되고 그러면 구리가 2개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2를 적어줘야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산화구리가 탄소가루와 만나서 이산화탄소를 만들었다 그랬죠. 그러면 여기에 산소가 2개니까 여기도 산화구리 2에도 산소가 2개야 되고 그럼 구리가 2개가 되죠. 여기가 2를 써주면 됩니다. 자, 그러면 탄소수, 산소수는 다 맞아떨어질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뭘 해볼 거냐면 구리가 산화구리가 된 거 이렇게 바뀌는 거 산소가 없다가 산소가 붙었죠. 뭐가 일어났다? 산화가 일어났습니다. 자, 그 다음에 산소 가지고 하기는 그렇지만 산소 가지고 산화환원을 좀 찾기는 어렵지만 환원은 이 산소 기체가 산화구리가 되는 것이 환원이에요. 자, 요거는 여러분들이 지금 당장 왜 그러지 하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산화수법을 배우면 아주 쉽게 찾을 수 있기 때문에 우선 여기에서 환원이 일어난다 라고 생각을 합시다. 자, 여기 같은 경우는 비교적 쉬워요. 나 같은 경우는 산화구리 2 산소가 있다가 없어졌죠. 자, 이렇게 바뀌는 거는 산소가 있다 없어진 거니까 뭐가 일어났다? 환원이 일어났다. 그 다음에 탄소가 이산화탄소가 되는 건 산소가 붙었으니까 산화가 일어났다 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각각 가 반응과 나 반응에서 일어났다라는 거 여러분들 기억을 해주도록 하고 자, 그 다음에 또 하나를 좀 기억을 합시다. 뭘 기억하냐면 우리가 석회수 어떤 기체를 석회수에 통과시켰더니 뿌옇게 흐려졌다면 그 기체의 정체는 이산화탄소다 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요 식을 우리가 한번 써볼게요. 석회수부터 여러분들 알아야 되는데 석회수는 여기에 지금 쓴다고 이렇게 들어갔지만 화학식이 CaOH2 요게 석회수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석회수. 자, 이게 이산화탄소 기체와 만나면 어떤 변화를 일으키고 그 변화가 석회수가 뿌옇게 흐려져 보여야 되는 거죠. 그 얘기는 바로 뭐냐면 투명한 석회수에 이산화탄소를 통과시키면 뿌연 뭔가가 생성된다라는 건데 바로 CaCO3라는 탄산칼슘이 생성이 되는데 얘가 흰색 고체. 그러니까 흰색 고체가 용액 속에 떠다니니까 우리가 뿌옇게 흐려지는 거죠. 자, 그렇다면 칼슘, 그 다음에 탄소, 산소 2개, 여기서 하나 빼가면 CO3. 그러면 여기서는 산소 하나와 수소 2개가 남겠죠? 그래서 우리가 화학식은 H2O로 적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구리의 산화하는 반응에서 어디가 산화, 어디가 환원 이런 거 다 파악했지만 석회수가 왜 뿌옇게 흐려지느냐를 나타내는 화학 반응식도 여러분들이 꼭 알아둘 필요가 있다라는 거 기억을 해주고 참고로 얘는 산화하는 반응이 아니에요. 자, 그냥 석회수가 뿌옇게 흐려진다라는 화학 반응식을 선생님이 가르쳐주고 싶어서 얘기한 거지 얘는 산화하는 반응이 아닙니다. 사실 이게 산화하는 반응이냐 아니냐를 판단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산화수법을 배우게 되면 여기에 속해 있는 모든 원자들 칼슘, 산소, 수소, 탄소 얘네들의 산화수 변동을 살펴보고 산화수 변동이 없다 그러면 산화하는 반응이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해주면 돼. 여기 같은 경우 전형적인 산화하는 반응이 아닌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하고 넘어가야 될 것이 뭐냐면 딴 건 아니고 이 물질의 이름을 잘 살펴보면 CuO 산화구리 2죠. 자, 우리가 가끔 가다 보면 이런 이온결합 물질 같은 경우 이렇게 괄호 안에 로마자 대문자를 쓸 수가 있는데 이 로마자 대문자에 쓰는 거는 바로 뭐라고 생각하면 되냐면 요 값은 양이온의
전하량을 우리가 나타낸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죠. 즉 산화구리라는 것은 산소와 구리가 만났을 텐데, 그죠? 양이온은 구리가 될 거고, 구리의 이온의 전하량은 2라면 이가 양이온이라는 뜻입니다. 즉 Cu2+와 산소는 이온이 되면 산화이온은 2-죠. 그래서 1대1로 만난 것이 CuO가 되고, 요걸 따서 우리는 산화구리 2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라도 이온결합 물질 이름 뒤에 괄호 안에 로마자 대문자가 있다, 그거는 양이온의 전하량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다시 이어서 다른 내용을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 페이지로 넘어오게 되면, 자, 산소 이동에 의해서 여러 가지 산화하는 반응이 있다는데, 가장 대표적인 것이 연소, 그 다음에 철의 재련. 자, 재련이라는 것은 금속의 재료가 되는 돌덩어리로부터 순수한 금속을 얻는 겁니다. 그러니까 철의 재련이라면 철광석에서 순수한 철을 얻어내는 방법이죠. 그러면 철광석은 여러 가지 산화철이 들어가 있는데 주성분은 산화철 3. 그러니까 여기에 뭐라 그랬죠? 철이온의 전하량 3가 양이온이라는 뜻이죠. 자, 그거와 산소가 만났는데 산소는 이온이 되면 2가 음이온이 되죠. 그래서 3가와 2가가 만나기 때문에 공배수인 6을 만들게 되면 철이 몇 개? Fe2. 그러면 총 6+가 될 거고, 산소 O3 하면 6-가 되겠죠. 이렇게. 그래서 산화철 3가 Fe2O3가 산화철 3가 되는 겁니다. 자, 결국은 뭐냐면 산화철 3에서 요 산소를 빼내는 작업이 뭐다? 순수한 철을 만드는 거고 재련이란 거죠. 그래서 산소를 빼내는 작업이기 때문에 우리는 산화철이 철로 뭐가 된다? 산소가 사라졌죠? 환원된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자, 철의 재련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하면, 용광로 속에다가 철광석, 그 다음에 탄소가 주성분인 코크스, 그 다음 마지막으로 여기는 적혀 있지 않네요. 세 번째로는 석회석, 밑에 있습니다만은 코크스, 철광석, 석회석을 용광로 속에 넣고 뜨거운 공기를 불어넣는 것이 철의 재련에 관한 방법이에요. 자, 그러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용광로 속에 사실상 철광석이 뭐냐면 아까도 썼지만 Fe2O3고 철의 재련은 여기서부터 순수한 철만 뽑아낸다 라고 했으니까 바로 여기서 뭐를 빼내는 작업? 산소를 빼내는 작업이라면 뭐가 일어난다? 환원이 일어난다가 되는 건데, 그러면 철이 포함되어 않은 코크스나 철이 포함되어 않은 석회석, 석회석의 화학식은 CaCO3, 탄산칼슘이 석회석의 주성분이 됩니다. 얘네들은 왜 집어넣느냐? 쓸데없이. 쓸데없는 게 아니겠죠. 다 이유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철의 재련은 거의 동시에 일어나지만 그래도 나눠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코크스를 사용하는 이유는, 코크스는 꼭 사용해야 되죠. 자, 코크스에다가 우리가 인위적으로 불완전 연소를 시키게 되면, 탄소가 완전 연소가 되면 산소 2개가 붙지만 불완전 연소가 되면 하나만 붙는 또는 하나도 붙지 않는 경우가 나온다 그랬죠. 그래서 하나 붙은 일산화탄소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탄소가 일산화탄소가 되는 건 산소가 붙었기 때문에 산화, 그 다음에 산소기체가 일산화탄소 되는 거는 이제 나중에 산화수법에서 합시다. 환원이 일어나게 되어 산화환원 반응이 일어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만들어진 이 일산화탄소를 철광석, 이게 철광석이죠. 철광석에 갖다 붙이는 겁니다. 자, 그러면 Fe2O3가 뭐로 바뀐다? Fe로 바뀌니까 산소가 떨어져 나가겠죠. 이 친구한테 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산소가 떨어져 나가니까 환원이라고 되죠. 자, 일산화탄소를 우선 생각을 해보면
이 일산화탄소 같은 경우는 어떤 친구냐면 기본적으로 화학식을 보면 이 탄소와 산소가 만났을 때 이산화탄소가 되는 것이 어떻다? 안정된 구조를 형성해요. 자, 그런데 일산화탄소라는 건 산소가 어떻다? 하나가 부족한 상황이죠. 그래서 이 친구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면 부족한 산소를 하나를 얼른 채우려고 하는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리번 거리면서 주변에 산소가 남아도는 친구들을 자꾸 찾아다니고 그 친구로부터 산소를 빼앗으려고 하는 시시탐탐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때 눈에 들어온 놈이 누구다? 바로 철광석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 친구가 일산화탄소가 철광석에 있는 산소를 이렇게 빼앗아서 안정된 모습으로 이산화탄소로 가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일산화탄소가 철광석에 있는 산소를 빼앗아서 이산화탄소로 변하는 게 산소가 붙는 과정이기 때문에 뭐다? 산화가 일어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순수한 철을 만드는 철의 재련을 우리가 할 수가 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1, 2 과정을 통해서 순수한 철이 만들어졌네요. 자, 그렇다면 용광로에 석회석을 넣는 이유는 뭘까? 자, 석회석을 같이 넣어주면 석회석을 화학식이 적혀 있지만 가열, 화살표 밑에 세모는 가열한다는 뜻입니다. 열 분해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CaO, 산화칼슘과 그 다음에 이산화탄소로 열 분해가 일어나게 되고 여기에서 만들어진 CaO, 산화칼슘, 요 산화칼슘이 뭐하고 만나서 용광로 속에 있는 SiO2 뭐라고 생각하면 되냐면 철광석 내의 불순물. 그러니까 SiO2가 나쁘다라는 게 아니라 우리는 지금 뭐냐면 철광석에서 철을 뽑아내는 거니까 철 외에 다른 성분은 뭐라고 생각하면 되죠? 불순물이라고 생각하면 된다는 거죠. 지구학 시간에 여러분들이 배웠다시피 지각을 구성하는 8대 구성원소 중에 가장 많은 것이 산소, 규소죠. 그러니까 지각을 구성하는 성분 중에 가장 많은 성분들이 이런 형태로 존재를 하고 이거는 철 만드는데 이게 나쁘다라는 게 아니라 이 물질이 쓸모없다라는 게 아니라 철 만드는 데는 불순물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불순물을 빼가지고 뭐를 만들게 된다? CaSiO3라는 물질을 만들어가지고 밖으로 빼낸다는 거죠. 우리 이 물질을 슬래그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석회석을 넣는 이유는 뭐다? 철광석 속에 철을 만드는 데 필요한 물질 말고 다른 불순물을 용광로 속에서 빼내는 작업, 불순물을 제거하는 작업이 바로 석회석이 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코크스, 철광석, 석회석이 나름대로 다 뭐가 있다? 이유가 있다는 거죠. 자, 이렇게 우리 철의 재련 과정을 해봤고 1번, 2번식 같은 경우는 산화하는 반응, 전형적인 산화하는 반응이고 이 아까하고 비슷하게 이 3번 석회석이 불순물을 슬래그 형태로 빼내는 이 반응은 산화하는 반응은 아닙니다. 참고로 해주길 바라겠습니다. 산화하는 반응은 아니고 그냥 석회석을 기능이 뭔가를 설명하기 위해서 적어놓은 화학 반응식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12-1 강의를 한번 해봤습니다. 자, 뭐 짧은 강의지만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1학년 때 또 다 배웠던 것이고 해서 짧게 끝냈는데 마지막으로 정리를 한번 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자, 산소 이동에 의한 산화하는 반응은 산소를 얻는 것이 산화, 산소를 잃는 것이 환원이고 동시에 일어나고 그리고 산화되면서 얻은 산소수, 잃은 산소수는 똑같다라는 양적 관계 꼭 기억을 하도록 합니다. 그 다음에 구리 산화환원을 통해서 우리가 색깔 변화 이런 표현들을 보고 그죠? 우리가 어떤 화학 반응식을 여러분들이 선생님이 일부러 이렇게 파란색으로 칠했는데 이걸 보고 어떤 화학 반응이 일어났는지 이 분석에 나오는 화학 반응식을 여러분들이 좀 생각해낼 수 있었으면 한다 라는 얘기를 해봤고 자, 그 다음으로는 뭘 했었냐면은 연소 철의 재련, 특히 철의 재련에 대해서 한번 해봤죠. 철의 재련 같은 경우는 코크스, 철광석, 석회석을 넣는 이유들이 뭔가? 그죠? 코크스부터 산화철을 이용해서 순수한 철을 얻는 재련과 그 다음에 석회석을 왜 넣어주는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역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고
화학 반응식도 여러분들이 좀 쓸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오늘 짧게 끝내봤고요. 이어서 우리 두 번째 강의는 전자를 이용한 산화하는 반응 연습을 한번 가져보도록 할게요. 수고했습니다.